임철현 누구지? 이렇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바로 직전주가 되어가지고 마음들이 많이 분주하고 또 사실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못하는 수업도 보강계획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 어울러서 또 맞는 수업 진도도 해야 되고 조금 분주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조금 수업 내용을 좀 조율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것은 좀 줄이고 실제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역시 지금 자석 컴파스를 소형 선박에서는 사용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그 원리라든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주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특히 오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그럼 그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걸 좀 했더니만 복잡해 죽겠다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실제 선거에서 쓰는 다른 컴퍼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번 주 배에서 사용하는 방위를 측정한 기기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화면에 있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 학교 실습선에서 자차 측정을 하고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자차 측정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자차 곡선도를 이렇게 그립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오차를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숫자를 많이 늘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오차의 범위가 많아야 6도 범위이고요. 실제로 지금 실습선 탐량호가 가지고 있는 오차는 좌우로 2도 범위 내예요. 2도 범위 내 정도로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요 자기 컴퍼스에는 일부 수정을 했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게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적고 거기에 전문가 사인을 하고 점수를 발행하는데 그때에 사용하는 얘기에 보면 어떤 부분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중요한 수정 자석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좌우로 또는 정횡으로 선수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것들의 자석에 의한 영향을 조절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수정 자석인데 이거를 우리 지금 전자기기라든지 또는 자석 컴파스 옆에 가져가면 자석 컴파스의 컴파스 방위판이 휙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다른 쪽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지금 멀찌감치 지금 놓고서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오면서 제가 마그네틱 컴파스를 가져오니까 마그네틱 컴파스가 한쪽으로 휙 하고 휘어졌습니다.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멀리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개 썼느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수정한 결과 이렇게 오차가 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한 2주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한번 해보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이런 경험은 못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영년 변화가 8도 50분 웨스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측정한 것이고 해마다 4.5분 웨스트로 이동한다. 이런 상태인 주문이랑 주변에서 진방위를 기준으로 자석 나침반으로 선수 방위를 구하였다. 팔방위된 선수 방위별 자체를 구하고 작사 곡선을 표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요 뜻이 무엇인가, 요 내용은 어떤 뜻을 말하는가를 찬찬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영년변화 8도 50분이고 웨스트고 2019년이라는 뜻은 지구 자석 기운이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측정해서 2019년에 측정해서 주문진 그 지역에서는 8도 50분 서쪽으로 간 상태다라는 것과 매년 서쪽으로 4.5분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2019년부터 2024년 지금 쓰는 거잖아요. 지금 쓰는 거니까 지금 쓰기 위해서는 계산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니까 4.5분에다가 5년간 얼마나 더 변했을까? 22.5분 더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현재로 봤을 때는 2019년에 8도 50분에서 2024년 사이에 5년 정도 변화가 있어서 22.5분 정도가 더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도 72.5분 정도가 늘어났을 거고, 60분을 넘어서니 1도가 올라가서 9도가 되고 나머지 12.5분은 그대로 남아서 결국은 정확하게는 9도 12.5분 웨스트가 현재 상태인데, 우리가 1도 단위로 측정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재는 편차가 9도 웨스트 정도 있었다. 또는 왼쪽으로 9도 정도 이동한 상태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방위로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에 있는 8방위까지를 숫자로 하면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가 8방위인데, 여기에 주문진 부근에서는 편차가 9도 웨스트리 2024년 현재는 있으니까 이것을 지자기의 방위로 고치면 9도, 54도, 99도 이렇게 각각 9도씩 서쪽으로 지자기의 북쪽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주문진 지점에서의 지구 자석 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박에게 나침반으로 측정을 했더니, 측정을 해보니 9도여야 될 북쪽은 6도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9도여야 되는데 6도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동쪽으로 3도 정도 외력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무언가 있어. 이게 무언가 3도 정도 민 것은 무엇이냐?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차라는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3도 정도 동쪽으로 떠밀렸다. 그 다음에 54도여야 하는데 56도가 됐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방향에서는 지금 현재 더 서쪽으로 2도 정도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도 정도 더 서쪽으로 밀렸다. 그 다음에 99도여야 되는데 104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이 되는 자석의 북쪽이 서쪽으로 5도 정도 더 떠밀려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한 것이 이것이 이 선박의 자차라는 거죠. 즉, 이 배의 성질이 각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하니까 이런 상태로 8개 방향에 대해서 나오더라. 이 얘기는 뭐냐? 이 컴파스, 자석 컴파스를 이 배에서 쓰니까 각 방향별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곡선에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미 한번 예를 든 게 105도로 울릉도를 가려고 한다. 주문진에서. 그러면 105도 같으면 90도, 135도니까 요쯤 되거든요. 105도쯤 갈 때는 어느 정도 이 배의 성질에 의한 자차가 생기느냐 하면 약 6도 부근쯤 생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6도 정도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자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문진 부근에서 이미 편차가 해마다 바뀌면서 2024년에는 9도 웨스트 된 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박 나침반에서 나온 성질인 자차가 벌써 6도 서쪽으로 간 게 있고, 주문진 주변에서 9도점 서쪽으로 가 있는 편차가 있으니까 내가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해도에서 확인하니까 105도로 가야 되는데, 그 진방이 10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나침반은 몇 도를 잡고 가야 되느냐? 9도, 6도를 더 플러스 한 15도를 여기에 더해줘야 울릉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침반이 보였을 때는 120도가 되도록 이 배를 조정해가지고 이 선수 방향이 120도 되는 걸 보고 가야 울릉도로 가진다.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2주 동안을 막 설명을 한 건데, 저는 쉽게 설명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들으시는 분은 처음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들으면 알겠는데 혼자 생각하면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북극성을 보는 것을 진짜 북쪽이라고 하면서 모든 지도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 표시는 요걸 북극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선박은 북극성이 안 보일 수 있죠. 낮에는 북극성이 안 보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석으로 가는 요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결함이 있느냐? 북극성의 북쪽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자석 기운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석 기운이 지구 자석 기운으로 그대로 가르치면 괜찮은데, 지구 자석 기운에 이 배의 쇠 성분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자석 기운이 좀 이렇게
변동이 된 상태에서 올리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의 성질에 의해서 이 배의 폐원 가지고 있는 이 나침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든 것은 뭐냐? 북극성에서부터 지구 자석의 기후는 9도쯤 서쪽으로 가 있는 데다가 내 배에서 나침반으로서는 이것조차도 지구 자석 기온보다도 6도만큼 더 이쪽으로 가 있으니 나는 지금 나침반 이걸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각 방향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로 그린 요거대로 따라서 써먹어야 바다 위에서 갈팡질팡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 어렵다. 아, 복잡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자석 나침반을 쓴 게 옛날 바이킹 때부터 썼어요. 1000년 넘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기술들,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누적돼갖고 오늘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1000년, 2000년 가까이 된 걸 한 2시간 정도, 2번 듣고 완벽하게 안다 하면 여러분 2000년을 그냥 공짜로 확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자석을 이용해서 바다 위에서 길찾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쉽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술을 배워서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얘기 2주 동안 했던 거 정리를 했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준비를 할 동안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선물 그 다음에 회원을 연결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좀 불편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눈에 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신호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모스 부호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 부호로 알파벳하고 그 다음에 숫자하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하러 이걸 하냐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선박을 몰고 다니면 여기에 있는 모스 부호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한번 봐야 될 항행 통보에도 이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코드와 깃발과 모스 부호가 있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봅시다. 한 5분 정도 잠깐만 쉬었다가 항행 통보 보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행 통보를 준비하는 동안에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